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저희 엄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만나면서 제가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제 생애 첫 소개팅이었죠.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한 번도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태 솔로이기도 했고요. 그런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준 선배는 저에겐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건 그 선배 덕분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거절 못하고 나가게 된 거였어요. 어쩌면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 소개팅을 한 것부터가 운명적 만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다짜고짜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는 뒤돌아서는 선배에게 저는 다급히 물었어요. 저기 선배, 그런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 사람 누군지. 그건 알려줘야 만나죠. 뒤돌아가던 선배가 돌아보며 말하더라고요. 빛이 막 나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 걸면 그 사람이니까 그냥 가서 기다려봐. 네? 빛이 나요? 저기요, 선배! 선배! 벌써 가셨네. 근데 후레쉬라도 들고 다니나 빛이 난다니 무슨 말이지? 저는 토요일에 약속 장소에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키에 눈부시게 하얀 얼굴,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흰색인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하얀 모자에 하얀 정장 차림, 양말도 흰색에 신발까지 하얀색인 그 사람은 흰 벽에 서 있으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얗게 변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얼굴에 옷까지 하얗다 보니 정말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눈부셔. 뭐야 저 사람? 무슨 종교단체에서 나온 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이소영 씨 맞죠? 저를 아세요? 아니 어떻게? 오늘 소개팅 하기로 했던 박찬호예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은 남편도 첫 소개팅이라는 거였어요. 저 찬호 씨, 혹시 오늘 소개팅 끝나고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소영 씨? 혹시 저랑 맥주라도 한 잔 더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옷이 어디 행사에 가실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이 옷은 제가 소영 씨 만나려고 특별히 맞춰 입고 나온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좀 꾸몄는데 역시 좀 튀었나요? 제가 원래도 후광이 좀 있는 편이라 아무래도 옷이 하얘서 오늘은 더 후광이 강했을 수도 있겠네요. 후광이요? 빛반사요? 빛반사?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나요? 그 연예인들한테 후광 비친다고 하잖아요. 그 후광. 그 말에 저는 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냥 남편의 엉뚱한 생각들도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경직되어 있던 제 기분을 풀어주었네요. 어렵기만 할 거라 생각하고 걱정했던 소개팅이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나갔어요. 그 덕에 남편에게 호감도도 쭉 올라갔고요. 저희 둘은 다음 약속을 잡으며 그 후로 쭉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자상하기까지 했죠. 저와는 완전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심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제가 좋다고 사귀자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너무 좋고 고마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며 꾸벅 인사까지 했네요.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오래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동네에서 거닐다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운 한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 너 내 아들 찬호 아니니? 오늘 데이트 간다더니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야 잠깐 뭐 좀 사러 나왔다가 저 멀리서 빛이 나길래 따라와 봤더니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 뭐야? 아, 엄마도 보신 거예요, 제 후광? 제가 연예인들처럼 후광이 비친다는 얘기 종종 듣잖아요. 아마도 엄마가 그 빛을 보고 따라오신 것 같네요. 참, 여기 제 여자친구예요. 소영아, 이분 우리 엄마. 어머나, 말로만 듣던 소영 씨를 오늘 처음 만나보네요. 내가 얼마나 소영 씨를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어쩜 목소리도 예쁘고 참 차분한 게 내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왜 내 심장이 떨리지? 어머, 나도 주책이네. 그러지 말고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어서 그런데 어디 카페라도 잠깐 들어갈까요? 이렇게 헤어지기엔 내가 너무 아쉬워서요. 남편이 괜찮냐고 눈빛을 보내기에 저는 좋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따라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죠. 어머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는 무얼 마시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직접 주문을 해서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어머님. 아니에요. 소영 씨는 앉아 있어요. 내가 갖고 올게요. 어머님은 처음 만난 저를 손님 대접하듯이 깍듯이 대해주셨어요. 어린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 놓는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처럼 밝은 성격에 참 맑아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저희 앞에 커피 한 잔씩을 놓아주시고는 자신은 가보겠다며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시려고요? 그럼요. 나야말로 오늘의 불청객이었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오래 머물면 예의가 아니죠. 나는 정말 처음 본 소영 씨가 너무 예뻐서 커피 한 잔 사주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재미나게 대화 나누고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 엄마 정말 센스쟁이라니까. 그럼 엄마는 가볼게. 더는 우리 아들 후광에 눈이 부셔서 못 있겠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후광 얘기에도 맞장구를 쳐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덕에 남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죠. 찬호 씨 어머님 좋은 분인 것 같아. 엄청 다정하셔. 유쾌하시고. 부럽다. 미안. 자기 속도 모르고 내가 너무 우리 엄마 자랑했나? 아니야. 그냥 정말 부러워서 그래.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저에게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 같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예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소영이 예쁘기도 하지. 손톱 발톱만 깎으면 더 예쁘겠다. 엄마가 깎아줄까? 응, 나 TV 보면서 깎을래. TV 보면 눈 나빠져. 대신 엄마가 옛날 얘기해줄까? 좋아. 옛날 얘기해줘. 옛날에 마음씨 착한 호랑이가 살았어. 그런데 그 호랑이는 엄마는 항상 제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예쁘다며 머리도 쓰다듬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쓰다듬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손톱 발톱 깎을 때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마다 엄마가 지어낸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게 너무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땐 마냥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당연한 거였죠. 제 생일이면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건 물론이고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빵 사셨거든요. 그래서 못 만드는 빵이 없으셨죠. 우리 소영이 어떤 케이크 먹고 싶어? 엄마, 나 토끼 모양 케이크. 그렇게 말만 하면 토끼 케이크가 뚝딱 나오곤 했어요.
초등학교 때 비가 오는 날이면 날마다 엄마가 우산을 씌워주러 오시곤 했어요. 빵가게 문도 닫아놓으시고 제가 비 맞을까봐 달려오곤 하셨죠. 엄마가 저를 사랑했듯이 저도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던 날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그때 그 습한 냄새와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던 저에게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까지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소영아, 오늘 우산 챙겨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비 안 온대. 그래도 챙겨가. 엄마가 볼 땐 오늘 비 올 것 같아. 공기가 축축해. 오늘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 비 와도 엄마가 못 갈 수도 있어. 비 오는 날 한 번도 우산 안 갖다 준 적 없으면서? 아, 몰라. 무거워. 나 우산 안 가져갈래. 그러고 휙 나와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정말 엄마 말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우산을 안 가져왔고 그냥 비를 맞으며 뛰어갔어요. 저는 같이 뛰어서 가자는 친구 말에 그냥 먼저 가라고 하고는 학교 정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를 기다린 거였죠. 그런데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질 않았어요. 바쁘다더니 진짜 바쁜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학교 문을 나서는데 서서히 빗줄기가 더 세졌습니다. 결국 저는 비에 쫄딱 맞은 채 엄마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가게 문 앞에는 외출 중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길이 엇갈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우산을 가져다 주러 오시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아빠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소심해지고 말수도 적어진 거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끊임없이 제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소영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나서. 이제 그만 일어날까? 그래, 그러자. 나 근데 잠깐 화장실 좀.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무언가를 가득 들고 서둘러 카페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유, 숨차라. 아유, 소영씨, 아직 안 갔네요. 혹시 갔을까봐 걱정하면서 왔는데 다행이네. 이거 받아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구운 빵이에요. 아까 빵 만들다가 버터가 모자라서 버터 사러 나온 거였거든요. 지금 갖고 온 거라 맛있을 거예요. 이따가 우리 아들이랑 나눠 먹고 남은 건 가져가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어요. 양이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먹긴 힘들 거예요. 어머님, 이거 주시려고 지금 뛰어오신 거예요? 땀이 많이 나셨어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에 담겨있던 빵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곳에서 어렴풋이 엄마의 향기가 났거든요. 저는 눈에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눌렀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커피도 사주셨는데 이렇게 빵까지 챙겨주시고. 내가 원래 정이 좀 많아요.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만 먹어줘요. 그럼 난 또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은 빵 봉투를 보고는 어머님이 다녀가신 걸 단번에 알더라고요. 엄마 다녀가셨나 보네. 혹시 어머님 빵가게 운영하셔? 아니, 집에서 홈베이킹. 취미가 빵 만들기셔. 남편과 그날 빵을 나눠 먹는데 마음 한켠이 찡했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딱 저런 모습일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날마다 제 회사 앞으로 저를 마중 나오곤 했죠. 마치 저희 엄마가 비 올 때마다 우산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더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할 만큼이요.
남편이 프로포즈 했을 때 단번에 수락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되면 시어머니와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좋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지도 단번에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신데 남편이 아버님에 대한 예의를 보이겠다며 군복을 꺼내 입고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게다가 군대식 말투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기까지 했죠. 병장 박찬호, 아버님, 소영이를 제게 주시면 저 정말 이 한 몸 바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영이에게 충성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충성! 그래, 충성. 소영이가 부쩍 밝아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자네 공인 모양이네. 듣던 대로 정말 유쾌한 친구구만. 내 딸이 제 엄마 그리 되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자네 덕에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고맙네. 앞으로도 우리 소영이 저렇게 웃게 해주겠나. 남편 특유의 무한한 자신감에 아버지는 기분 좋게 껄껄 웃으셨어요.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듬직하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이 아버지께 잘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제게 잘 보이려고 온통 하얗게 입고 온 날처럼 이날은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군복을 챙겨 입은 거였어요. 아참, 그날 하얗게 입고 온 이유를 말씀 안 드렸네요. 남편이 선배에게 물었었대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고요. 당연히 선배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었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했나 봐요. 소영이? 걔는 순수한 남자 좋아해. 아마 그럴걸?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남편이 그날 순수해 보이려고 온통 하얀 세상으로 옷을 입고 온 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아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네요. 저도 눈에 콩깍지가 끼었었나 봐요.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으니까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생각대로 참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손님들께 인사해야 할 시어머니는 저를 챙기시겠다고 신부 대기실에 더 오래 머무르셨거든요. 아무래도 엄마가 없는 제게 마음을 써주신 거였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축사로 제게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며 앞으로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을 땐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네요. 하지만 감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놀랐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주셨거든요. 그것도 시부모님을 비롯해 남편도 못 먹는 음식들을 말이에요. 사실 제가 삼합을 좋아합니다. 어릴 땐 못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음식이 좋아졌어요. 엄마 생신날 아버지가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냄새. 아빠, 이게 무슨 냄새야? 아빠 발냄새야? 기혼소가 아빠 발 매일 씻거든. 너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삼합이라는 거야.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 엄마는 이 냄새 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별미라고 맛있대. 그래서 꼭 생일 때마다 먹어야 한대. 아빠는? 아빠도 좋아해? 이건 비밀인데 사실 아빠는 삼합 안 좋아요. 이거 먹으면 막 팔에 닭살 돋고 그려. 근데 엄마한테 비밀이다. 알았지? 왜 비밀이야? 그냥 싫다고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엄마가 속상해서 다음부터는 안 먹겠다고 할걸. 가족이란 그런 거야.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다른 가족을 위해서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빠가 같이 먹어줘야 엄마가 다음에 또 먹자고 할 거 아니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던 날 저는 삼합을 한번 먹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일부러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억지로 한 입씩 드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입 근처까지 가져가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포기하셨고요. 저를 위한 그 마음들이 어찌나 감사한지 가슴이 촉촉해지는 기분이었네요.
게다가 제가 집에 돌아가는 날 반찬들도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결혼 후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마 감사합니다 였을 거예요. 저 정말 시집 잘 왔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남편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시부모님은 참 사이가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버님은 가부장적인 성격이었고 시어머니는 천상 현모양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금슬이 좋아 보였던 거겠죠. 아이, 난 물 한 잔만 갖다 줘. 네, 알았어요. 보통 두 분의 대화는 아버님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시어머니는 네, 알았어요. 네, 그럴게요. 이런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주로 맞춰주시는 편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저렇게 상냥하게 잘 대해주는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결혼을 하고도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해외로 2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저를 늘 데리러 오던 남편이 없어서 마음 한켠이 허전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막 흔드시는데 다른 손엔 우산이 들려 있었죠. 소영아, 비 온다. 여기 우산 받아. 시어머니 손에서 우산을 건네봤는데 또다시 가슴이 덜컹했네요.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우리 소영이 비 맞을까봐 차로 데려다 주려고 왔지. 비가 엄청 쏟아지네. 얼른 차로 가자.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부탁을 하고 간 거였어요. 비가 오면 운전을 못하는 저를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요. 제가 장롱 면허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는 2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와주셨어요. 그 2주간 시어머니와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나는 상점마다 저희 두 사람이 엄마랑 딸인 줄 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2주간 출장 간 남편 덕에 시어머니와는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저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케이크를 만드셨다며 케이크를 꺼내셨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 청가방에 달려있던 인형 모양을 빼다 박은 케이크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인형과 똑같은 모양으로 케이크를 만드신 거였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절로 감탄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보내준 내 두 번째 엄마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참 한결같은 분이었죠. 제가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도 직접 예약해 주시고 산후풍이 왔을 때 마사지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출산 후에는 시어머니가 아기도 잘 봐주셨어요. 아이를 키우던 중 운전연수도 직접 시켜주셔서 장롱 면허도 탈출했답니다. 정말 시어머니께서 제게 잘해주신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분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셨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은 저랑 같이 차를 마시다가도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무슨 일 있냐고 여쭈면 그저 나이가 드니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전과는 달라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오랜 시간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시아버지는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이 아닌가 싶을 만큼 유교 사상의 끝판왕인 분이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늘 맞춰드리니 집안이 평화로웠던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의 요구를 당연하게 들어주시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하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싫은 소리를 하셨고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던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어? 장롱에 내 옷도 텅텅 비어 있고 당신 요새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게 맞아? 그걸 이제야 눈치챈 거예요? 나 이제 당신 옷 못 빨아주니까 당신 옷은 당신이 빨아 입어요. 뭐야? 옆편 얘가 며느리도 있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 옷도 못 빨아? 어? 그렇게 평생 당신 수발 들어줬으면 이제 그만 부려먹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밥, 빨래, 당신 서재방 청소, 이제 전부 다 당신이 해요. 여자가 며느리 앞이라고 가만히 들어줬더니 당신 노망 났어. 노망은 당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날 남편과 제가 간신히 두 분을 말려서 진정시켜드려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큰 싸움 날 뻔하셨어요. 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주말에도 뵙기가 어려웠어요.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안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면 아버님이 골프나 낚시를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외출이 잦으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 때도 안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여느 때처럼 미역국과 잡채와 고기 요리를 준비해서 시댁에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생일을 맞이한 사람답지 않게 얼굴 표정이 어두웠죠. 게다가 방금 전에 울기라도 하신 것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몰라. 그 인간 낚시 가서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골프장에 가서 공에 맞아 죽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엄마 혹시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그런 거 아니다. 네 아버지 출장 갔어. 난 또 뭐라고. 진짜 아버지가 엄마 생일날에도 낚시 간 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만 빼고 셋이 신나게 파티할까요? 제가 엄마 보여주려고 생일 축하 무대 공연 준비도 해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반짝이 무대 의상을 입고 와서는 어머님 앞에서 요상한 춤과 함께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저도 질세라 관절을 꺾어가며 최선을 다해 춤을 춰서 어머님을 웃게 해드렸죠. 그 모습에 어머님도 조금 기분이 풀어지는 듯 하셨어요. 그렇게 생일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께 따로 연락을 드려보았어요. 해외 출장 중이신 건지 로밍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어서 저희끼리 생신 파티 해드리고 왔어요. 네 시어머니 오늘 생일이었냐? 뭐 대단한 날이라고 파티까지요? 아침에 미역국이나 먹으면 됐지. 아버님, 요새 어머님이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남편 귀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 신경은 무슨. 나 지금 여행 중이니까 그만 전화 끊으라. 어머님이 분명히 출장 가셨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여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버님 여행 가셨다고 말씀드리니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면서요. 어머님은 점점 우울해 보이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센터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여금이 나왔다며 어머님과 함께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남편도 요즘 부쩍 날카로워진 어머님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양평의 한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남편과 제가 연애할 때 자주 들르던 카페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카페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주문한 커피를 받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딱 아버님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저기 아버님 아니세요? 어디? 시어머니가 제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며
아버님을 확인하시더니 갑자기 허둥대며 얼른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커피를 받았는데 갑자기 집에 가자는 어머님의 행동이 어딘지 이상해 보였어요. 어머님이 서두르는 통에 1층에서 올라오는 한 여자와 어머님이 부딪히고 말았죠. 그 바람에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어머님 옷에 모두 쏟아져 버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짝 하는 소리가 커피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동그래진 눈으로 어머님을 쳐다보았어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 얼굴이 시뻘게 지셔서는 앞에 있는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예민한 줄은 알았지만 어머님 옷에 커피를 쏟았다고 그 여자를 그렇게 때릴 줄은 몰랐어요. 이건 어머님이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하던 어머님이 요즘 왜 이러실까 싶어 걱정이 앞섰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었죠. 어머님에게 뺨을 맞은 그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마침 아버님이 저희를 보셨는지 달려오셨어요. 아이,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다짜고짜 사람을 때리고 그려? 아이고, 미쓰리, 괜찮어? 아유, 어디 안 다쳤어? 아유, 이 고운 얼굴에 상처 안 났나 봐봐. 놀고 앉았네. 보자 하니까 불륜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벌건 대낮에 카페를 돌아다니길. 뭐야? 아니,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살림이 날 것이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을 때리고 난리야. 아니, 혹시나 미행했어? 그것도 며느리까지 끼고 와서. 아니, 당신 당장 미쓰리한테 사과해. 어디 가니 곰발바닥 같은 당신 손을 들이밀어. 뭐야?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커피를 아버님 얼굴에 쫙 뿌리시더니 당황해하는 아버님이 정신을 차릴 틈도 안 주시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셨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그 불륜녀라는 젊은 년이 일어나 어머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힘껏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카페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고 우리 4사람은 그 카페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창피한 줄 알아.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야? 당신 말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작성해서 내 책상에 올려라. 당장 이혼해 줄 테니까 집으로 들어오기나 해. 당신 드디어 결심 선 거야. 어차피 이럴 거 그동안 왜 그렇게 버틴겼어. 뭐 아무튼 내가 오늘이라도 집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 딴소리 하지 마. 미친 노인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탔어요. 당차게 아버님을 쏘아대던 어머님은 어디 갔는지 차에 타자마자 펑펑 울며 신세 한탄을 하셨죠. 그런데 그 한탄을 듣다 보니 저도 더러 울컥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두 분은 처음부터 경제적 여유가 있던 게 아니었대요. 아버님 사업이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돈을 대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돈이 많아서 도와주신 게 아니었대요. 남편 업어 키우며 식당 일하고 청소 일하며 돈을 모아서 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대주신 거였다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 우리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남의 밑에서 굽신대가며 일했다. 그래야 내 자식 잘 키우고 말년에 편히 살 거라 생각하면서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어. 알뜰살뜰 집안 살림 하시며 돈까지 벌어서 아버님의 부도 위기를 여러 번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회사로 키워냈다고요. 네 시아버지가 돈 없다고 절절 맬 때마다 내가 자존심도 굽히고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닌 것도 여러 번이야. 하루는 부모님한테 손 벌렸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일해서 내가 직접 돈 벌어서 모아다 줬다. 어머님은 그렇게 열심히 내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찬호 장가 보내고 나도 네 시아버지랑 인생 즐기면서 편하게 살려나 했더니 저 인간은 자기 인생 즐기겠다고
젊은 년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내가 그동안 억척스럽게 산 인생이 다 허무하고 억울하네. 어머님은 시아버지와의 행복한 말년을 꿈꾸셨는데 아버님은 그런 조강지처 어머님을 버리고 바람이 나신 거였어요. 내가 너희 보기 창피해서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며느리 앞에서 딱 걸린 이상 나도 더는 참고 살 마음 없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어머님 생신날 시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도 시아버지가 그 불륜녀와 해외여행 중이었던 것이었대요. 너무 황당한 건 그 불륜녀 생일과 시어머니 생일이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마음이 단단히 떠나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제게 걸리고 난 후 뭐가 그리 떳떳하신지 아주 대놓고 그 여자를 입에 거론하고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자며 어머님을 채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죠. 아버지, 순간의 감정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원래 자리? 나야말로 이제야 내 자리 찾은 것 같다. 미쓰리 옆자리가 내 자리요. 젊은 날 엄마 그렇게 고생시켜서 사업 일으켜 세워놓으셨으면서 아빠 양심도 없으세요? 너야말로 같은 남자로서 이 아버지 이해 못하겠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젊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너랑 네 엄마 위해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르게 일만이었어. 이제 늙음하게 로맨스 좀 해보겠다던데 너는 아들씩이나 돼서 이 아빠 마음을 이해 못해? 로맨스는 무슨 불륜한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못 헤어져. 그 여자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요. 그 여자 보나마나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보면 몰라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이유 딱 하나라고요. 시끄러워. 미쓰리 그런 여자 아니다. 그리고 나 이제 그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이제는 하루라도 안 만나면 내가 몸이 닳아서 안 돼. 이 인간이 보자 하니까 애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장 꺼져, 이 몹쓸 인간아. 불륜을 들킨 시아버지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신지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못하는 소리가 없으셨어요.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 얼굴에 이혼 서류를 패대기 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 시아버지의 철면피 같은 모습에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넙죽 이혼 서류를 받아서 나가셨죠.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 안 할 테니 별도로 1억을 내놓으라고 했고 아버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재산 분할도 아주 철저히 해서 절반 정도 어머님 몫으로 챙기셨습니다. 회사를 일으키는데 어머님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어머님은 새로 집을 구해서 나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짐이 빠지던 날 저와 남편 모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제 마음 속상하게 할 일 만들지 말라고요. 소영이 많이 아껴줘. 누구보다 네 마누라 소중한 줄 알아야 말년이 편한 법이야. 엄마 말 알겠니? 걱정 마세요. 엄마야말로 건강 잘 챙기세요. 어머님은 소형평수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시게 되었어요. 짐을 모두 넣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려는데 남편이 많이 속상한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함께 술 한잔 마시고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시아버지께 아침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빨리 집으로 좀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잠이 덜 깬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너무나 황당한 광경에 현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 앞으로 짐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가구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있었어요. 왔냐? 오늘 너희 새엄마 집에 들어오는 날이니까 니들이 짐 좀 날려라. 아버지 미치셨어요? 누구 짐을 날라요? 이딴 일이나 시키려고 우리 부른 겁니까?
여보, 당장 나와. 집에 가자. 어허, 넌 며느리 앞에서 이 애비 쪽주는 거냐? 잔말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임마. 시아버지 말에 남편이 콧방귀도 안 뀌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세시모라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자기 말이 하나도 안 무서운가 보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줬는데 해줄 것 다 해준 아버지한테 효도할 생각은 못할 망정. 여보, 귀한 자식일수록 매한테 더 때린다잖아요. 오냐오냐 하는 그거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열받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버님과 남편을 이간질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보통이 아닌 여자 같았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 여자 말에 놀아나더라고요. 너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 안 그래도 지금 바로 나갈 생각이에요. 이 집 말고 니들 부부 살고 있는 집. 그거 내 아파트 아니었냐? 당장 나가. 그 불륜녀가 뒤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남편은 그 말에 당장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 팔을 잡고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니에요. 짐 옮기는 거 도울게요. 뭐부터 하면 되죠? 불륜녀는 그제야 만족스러워하며 제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돕는 척하며 온갖 장난질을 쳐놓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에 사인펜으로 찍 그어놓고 명품 향수와 목걸이와 귀걸이를 쓱 집어서 나오려다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어서 베란다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절대로 찾지 못할 만한 곳에요. 안 해본 짓 하려니 얼마나 손이 벌벌 떨리던지 식은땀을 줄줄 흘리자 아버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이왕 사시는 거 킹크랩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륜녀는 무슨 킹크랩이냐며 그냥 짜장면 먹고 가라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만 좋자고 그래요? 아버님 몸보신 해드려야죠. 이제 젊은 새어머니 들어오셨는데. 그러자 시아버지는 맞다며 맞장구를 치시고는 제게 카드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산시장에 가서 킹크랩 2마리를 사왔어요. 한 8kg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카드로 이것저것 다 해서 거의 90만 원 돈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너희들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죄송해요. 갑자기 킹크랩이 생겨서요. 얼른 드세요, 어머니. 어머, 이 비싼 걸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니들이 돈이 어딨다고. 엄마 얼른 드셔. 이거 먹고 엄마 몸보신 해야지. 저와 남편은 어머님과 함께 신나게 킹크랩을 발라먹었어요. 어찌나 살이 달큰하고 맛있는지 스트레스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어머님은 뭣도 모르고 맛있게 드셨고요. 저희가 하도 안 오니 시아버지가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아직 오려면 모르냐? 네 새엄마가 배고프다고 난리다. 지체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라. 그런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 댁 우편함에 아버님 카드를 넣어놓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보낸 문자를 보니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단문을 보내드렸어요. 어제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킹크랩도 잃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카드는 남편 통해서 우편함에 넣어놨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또다시 전화기를 꺼놨어요. 아마 엄청 열받으셨을 거예요. 그 후로 몇 번 겪어본 새 시어머니는 참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시아버지에게 교태 부리고 아양을 떨면서 간쓸게 다 빼줄 듯이 굴면서 뒤로는 저와 남편을 아래껏 대하듯이 굴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하루는 새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건강이 좋지라느니 와서 좀 보라고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아버님 건강은 멀쩡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에 왕래를 안 하니 새 시모라는 사람이 술을 쓴 거였죠. 그래놓곤 저를 불러서는 은근히 이것저것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랑 몇 살 나이 차이도 안 나면서 얘야 얘야 하고 부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야, 온 김에 이불 좀 갈아주고 갈래? 내가 요새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힘들면 이불 갈지 말고 그냥 쓰던 거 쓰세요. 그러기엔 이불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요새 신혼이라 이불이 남아나질 않아서. 어머머, 별꼴이야 정말. 참, 순진한 척 하기는. 새 시어머니에게서 교양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말 하나하나가 질이 낮아 보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홀딱 넘어간 건지 이해 불가였죠. 저는 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불을 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불 지퍼 여는 게 안 보여서 일체형인 줄 알고 그대로 세탁기에 넣고 빨았네요. 나중에 보니 지퍼가 아주 작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빨았더니 솜이 다 터지고 세탁기에 하얗게 덕지덕지 붙고 난리도 아니었죠. 새 시어머니는 혼술합시고 가져온 새 이불이 그렇게 되자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게다가 유일하게 가전으로 사온 세탁기가 망가졌다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 화내는 소리에 남편도 시아버지도 달려오셨죠. 내가 정말 미쳐. 이불 빨래 처음 해봐. 새로 산 이불이며 세탁기며 이게 돈이 얼만데. 다 어쩔 거야, 어? 죄송해요. 지퍼가 안 보이길래 통째로 빨아도 되는 건 줄 알고. 애초에 그걸 왜 우리 아내한테 시킵니까? 그쪽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놈이 새엄마한테 그쪽이 뭐야? 그리고 존댓말 깍듯이 하지 못해? 여보, 이것들이 날 아주 우습게 보고 일부러 이러는 모양인데 이참에 아주 호적에서 파버려요. 뭐? 호적을 파? 그래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 재산 홀랑 꿀꺽하니까 이제야 대놓고 본색 드러내네. 아버지, 이래도 이 여자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호시탐탐 아버지 재산 가질 생각만 하는 여자라고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제 핸드폰이었어요. 잠시만요. 네, 아빠. 네? 뭐라고요? 저 죄송한데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서요.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왜? 아빠가 화장실에서 그만. 아버님,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저는 불이 나게 옷과 가방을 챙겨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행동에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어요. 왜 그래?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 있으신 거야? 큰일 났어. 아빠가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시다고 전화하셨네. 휴지 좀 주문해달라고. 뭐? 너 무슨 그런 장난을 치냐? 어쩔 수 없잖아. 거기서 계속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서 있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침 아빠가 전화해줘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거기서 싫은 소리 한참 듣고 서 있어야 됐어. 그 후 웬만하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거의 발길을 끊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안달이었고 시아버지는 위계질 수 없다고 남편을 들들 볶았지만 점점 얼굴 볼 날이 없어지니 악감정도 서서히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 더 젊고 예쁘게 살고 계셨어요. 제빵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동네에 유기농 빵가게를 오픈했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빵을 굽는 시어머니를 볼 때면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하신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새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다고요. 남편도 이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췌장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보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시던 날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 좀 살만하니까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기나 하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건가 보다. 췌장암 초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발견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랬어요. 그런데 네 새엄마는 어디 있냐? 아까 집에 좀 다녀온다고 가던데요. 이제 1시간 후면 수술인데 이 사람은 어딜 간 거야? 내 옆에 꼭 붙어 있지 않고. 시아버지께서는 새 시어머니를 찾으며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새 시어머니의 전화기는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새 시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차에 놓고 온 제 핸드폰을 찾으러 잠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 시어머니의 망언을 듣게 되었죠. 나 횡재했어. 내 남편 췌장암이래.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췌장암인데 횡재라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래 자기야. 췌장암이 그게 좀 무서운 병이야? 열에 9은 죽는다는 게 췌장암이라는데 이게 로또 아니면 뭐야. 나 조만간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많이 상속받게 생겼어. 만약에 악마가 있다면 저런 게 악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느라 차 안에 한 20분을 앉아있다가 병실로 올라갔어요. 차마 제가 본 광경을 시아버지께는 전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큰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요. 다행히 시아버지의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고 의사 말로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마취해서 깨는 중에 새 시어머니를 찾았는데 새 시어머니는 병실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해보았는데 전화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나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뉴스거리를 들고서요. 당신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어제는 어디서 뭘 한 거고? 여보, 당신 수술은 잘 된 거죠? 묻는 말에나 답해. 뭐 하느라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아이 참, 고정하세요. 나 어제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뭐? 산부인과? 거기는 왜? 당신도 건강검진에서 뭐 나온 거요? 그게 아니고 나 임신했대요. 당신 아이 가졌다고요. 뭐? 임신? 네, 당신 축하해요.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축하한단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당신 아이 생긴 거니까 축하할 일이 맞긴 하죠. 요새 몸이 하도 찌뿌둥해서 혹시 몰라서 병원에 다녀와 봤는데 임신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하나도 안 기뻐요? 당신 누뚱이 생겼다잖아요. 얼떨떨해서 그렇지. 내가 몸이 이 모양이라 늦둥이 키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아무튼 당신 그 나이 먹고도 정력 하나는 진짜 대단하네요. 당신 인상 좀 펴요. 당신 어제 수술할 때 내가 옆에 없어서 많이 서운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기쁜 소식 들고 왔잖아요. 시아버지는 병원 때문인지 새 시어머니의 임신 소식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놀라하는 눈치였죠. 게다가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중요한 수술날 자리를 비운 것에 빈정상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조금씩 변해갔어요. 임신을 핑계로 아버님 병간호를 등한시했습니다. 늘 이유는 입덧이 심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볼 때면 무지막지하게 먹어대더라고요. 그러다 저나 남편이 나타나면 먹다가도 갑자기 입덧하며 못 먹는 척을 하고요. 시아버지는 발길이 뜸한 새 시어머니를 그러려니 하고 냅두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귀에도 시아버지의 췌장암 소식이 들어갔어요.
저희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는 병문안을 오라고 했다더라고요. 아마도 새 시어머니가 코빼기도 안 비추자 서운했던 모양인지 꿩 대신 닭으로 본처였던 시어머니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이 많은 분이라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시니 외면하질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몇 번 병원에 같이 와주시고 시아버지 병수발도 몇 번 거들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있는 데서 시어머니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참 못난 짓 했다. 미안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에 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말고 얼른 낫기나 해요. 당신 췌장암 초기라더니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새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챙기는 동안 시댁의 풍경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카드를 들고 나가 명품을 사드렸고 집안 가구도 싹 다 바꿨습니다. 우연히 시댁에 갔다가 카드 고지서를 보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카드값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같은 행태에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새 시어머니의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시아버지가 저 카드값에도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실까 하고 말이에요. 반면에 먼저 낳은 자식인 남편에게는 병수발뿐만 아니라 회사 일까지도 엄청 시키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췌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휴직을 하고 아버님 회사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그러기를 원하셨거든요. 남편은 돈 한 푼 안 받고 시아버지의 회사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몸 상태는 날로 좋아지셨고 새 시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오더니 어느 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시어머니가 출산한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따로 출발할 테니 저희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고요. 사실 새 시어머니가 출산을 하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께서 중대 발표가 있으니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발표를 하시려고 저렇게 무게를 잡으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속으로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재산이라도 미리 증여하려고 하시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병원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니 시어머니가 몸을 풀고 누워있더라고요. 젊어서 아기 낳느라 힘들지도 않았는지 아주 쌩쌩하더라고요. 새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아주 기세등등해진 모양이었어요. 새 시어머니의 출산에도 딱히 감흥이 없던 저와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찬호야, 요새 아버지 일 돕느라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고 더 애써라. 네 동생한테 나중에 회사 물려주려면 형인 네가 고생 좀 해야지. 안 그러니? 이제 갓 나온 애한테 아버지 회사 맡길 생각까지 하셨어요?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내 생각보다도 욕심이 많네. 너무 그렇게 못되게 말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얘는 네 동생이니까. 너희 시아버지가 날 너무나 사랑해서 가진 아이인데 아무렴 그깟 회사 하나 안 주시겠니? 남편이 더 상대하기 싫어 병실을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뒤로는 회사 변호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애 낳느라 수고했다. 이제 당신이 애도 낳고 했으니까 내가 중대 발표 좀 하려고 왔어. 강 변호사 애들한테 얘기하지. 네, 회장님. 새 시어머니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제 남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도 전부 양도한다고요. 새 시어머니는 그 말에 펄쩍 뛰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왜 본인이 낳은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냐고요. 게다가 자기는 법적으로 아내인데 자기 몫은 왜 안 챙겨주냐고 말이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내 아내인데 게다가 아들도 낳았고 근데 그게 내 아들은 아닌 것 같으냐는 말이야. 뭐 지금이라도 당장 친자 확인 검사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미쓰리 내가 전에 말 안 했던가? 나 애 못 낳는다고. 나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우리 찬호 낳고 나서 고자 됐다고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이 고자라니. 아이고, 그러고 보니 내가 창피해서 말 안 한 것 같네.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안 그려? 시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강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누구 애인지 모르겠지만 이 더러운 지능탁 싸움하기 싫으니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시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희도 따라 나왔습니다. 잠시 후 병실 안에서는 괴성이 흘러나왔어요. 아마도 새 시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자 미쳐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의 빵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시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마침 빵가게에서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분과 함께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오고 계셨고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듯 했는데 급기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시더라고요. 집안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권위적으로 살아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며 쓰러지신 거였죠. 멀리서 지켜보던 저희는 너무 놀라 시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구급차를 불렀고 곧 도착한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저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은 차로 저를 따라왔고 제가 시아버지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아버님을 향해 혼잣말을 하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이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한테 다시 합치jes더니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다는구나.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말에 혈압이 치솟아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구급차를 타고 가는 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를 물으시고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니 이렇게 전화라고 하셨어요. 이제 병수발 해달라고 나 찾지 말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라도 구하라고 해라. 그 말을 전하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후로 양쪽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요새 힘이 많이 빠지셨는지 어깨가 늘 축 처져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빵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시어머니가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 의중을 떠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 근데 아버님이랑 다시 재결합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시어머니는 한번 배신한 시아버지께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지 결혼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시아버지를 떼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새시어머니는 이혼당하고 시아버지를 찾아와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가 들고 온 명품백까지 뺏기고 쫓겨났어요. 시아버지는 그 명품백을 제게 주며 가지라고 던져주셨죠. 그러다 마침 생각난 게 있어서 베란다에서 박스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새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몰래 숨겨두었던 명품 귀금속들이었죠. 아버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본 시아버지는 그것도 통째로 가져가라며 제게 주셨어요. 저는 그걸 가질 마음은 없어서 바로 중고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꽤나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아버지께 킹크랩을 사드렸네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킹크랩을 보며 시어머니 빵가게에 갖다 주자며 잠바를 주워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자꾸 이러면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그럼 킹크랩만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 킹크랩을 배달해드렸고 시어머니는 왜 자꾸 비싼 킹크랩을 사오냐며 저희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 타령하던 시아버지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다며 한탄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반응을 보면 이미 너무 늦으신 것 같네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아버님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홀로 서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